네,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인문지문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제목을 그냥 맘대로 붙여봤어요.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율곡의 이상사회 건설이라고. 아마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게 왜 제목이 그거야? 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수업을 듣고 나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참고로 말하면 여러분들 이 지문 읽을 때 되게 그냥 편안했을 거예요. 좀 길이가 길긴 하지만 아마 읽으면서 단락별로 어려운 내용 없구나 생각이 들었을 텐데,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지문을 자주 들락날락했던, 눈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탁구를 치는, 선생님 이름은 핑퐁이라고 하는데 눈알 핑퐁이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런 경험도 했을 텐데, 이 지문은 논리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정말 어렵지 않고요. 논리적으로 읽으려고 하면 정말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딱 떨어지는, 정말 잘 짜여져 있는 글이에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지문을 다 읽어줄 거고요. 지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상세하게 설명해 줄 겁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비문학 설명할 때 내용 이해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실제로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같이 한번 볼 거고,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시계를 한번 볼까요? 대략 한 39분쯤 됐는데, 어쨌든 같이 정석적으로 보는 게 사실은 시간이 별로 안 걸린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문을 바로 보겠습니다. 유학은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이라고도 불린다. 자, 선생님은 뭐 모든 지문을 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평가원 지문을 볼 때는, 특히 수능 지문 같은 거 볼 때는요, 한 문장을 다 따져봐요. 뭘 따져보냐면 그 문장이 갖고 있는 기능, 그 문장에다가 내가 어떤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 그 문장은 다른 내용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나? 그래서 그 문장에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거를 따져보거든요. 자, 보면은요, 그럼 유학이라는 게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이 되기 위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유학의 목적이 성인이 되는 거고, 성인이 되기 위한 방법이 수기치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성학이라고 다른 명칭으로 부르죠. 세 가지 내용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학이란 명칭은 이런 건 전혀 중요성이 없어요. 여러분들 괜히 성학이라고 하면요, 한자 말이니까 막 동그라미 치고 외우려고 하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죠. 유학의 목적과 실현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문장이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은 목적은 성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방법은 수기치인이라고 한 거예요. 참고로 좀 여기 정리할 게 많기 때문에 계속 날락할 겁니다. 좋아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알물투 처리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라고 했는데, 자, 수기라는 말을 보면 자기를 닦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기라는 요 부분의 정의인데, 이거는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정도의 지적 능력이면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밑줄 그을 필요도 없고 동그라미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건 치인에 대한 정의죠. 사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요, 치인의 정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밑줄하고 동그라미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수기치인이라는 단어 하나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당연한 얘기죠. 왜요? 유학의 목적이 성인이 되는 거고 방법이 수기치인인데, 수기치인을 잘하면 당연히 성인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보면 실제로 머릿속으로는 요거만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인은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 지교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문장 자체의 의미를 따져보면 율곡이가 일단 어디에 영향을 받았느냐, 즉 무엇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펼치느냐,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바로 무엇이냐가 드러났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자, 이 유학의 목적과 실현 방법을 토대로 해서 바로 율곡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었다. 그 소망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조선의 이상사회가 구현되기를 원한 것이고, 또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이제 그 뒤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부분 넘어간 겁니다. 이제 읽어볼 거예요. 자,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술론을 전개하는데, 자, 여기까지 읽어보면 많은 학생들이
여기 지금 수기 앞에 나왔던 거랑 수양론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치인 앞에 나왔던 거랑 경세론 연결하고 좋아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수기랑 수양론이랑 무슨 관계인지, 그 다음에 치인과 경세론이 무슨 관계인지는 안 따져봐요. 근데 선생님은 그게 궁금해요. 대체 수양론이랑 경세론이라는 게 수기랑 치인이랑 연결되는 건 알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연결되도록 글을 썼는가? 그럼 고민을 해보는 거죠. 수기를 위한 수양론이야? 아, 그러면 수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수양론이구나. 그러면 치인을 위한 경세론이야? 그럼 치인을 위한 방법이 바로 경세론이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수양론과 경세론이 바로 수기치인의 방법인 거예요. 즉 내용의 흐름을 점검하면 유학에서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수기치인인데 율곡은 자신의 목적인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기치인을 가지고 오면서 그 수기치인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으로 수양론과 경세론을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바탕은 만물을 이와 기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라고 했죠. 근데 되게 이상한 게 분명히 여기에 그 바탕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는데 학생들은 이거를 분리해요. 그래서 앞의 내용이랑 뒤에를 따로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러시면 안 되죠. 그 바탕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수양론과 경세론이 이기론이라는 걸 바탕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대체 어떻게 이기론이 수양론과 경세론이 바탕이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지문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도식을 머릿속에 지금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자,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봤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문장을 쪼개보면 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략 세 가지로 설명했다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물리성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시공간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 길을 시간적인 선우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졌다고 했는데 여기서 기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와 길을 지금 비교해 설명했는데 비교하는 항목이 똑같은 거예요. 시공간성이라고. 그러니까 자, 기라는 것이 시공간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라고 했죠. 그러면 자, 지금 물리성으로는 물질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변화하는 모습이에요. 순서 약간 안 맞았지만.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이랑 기라는 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실은 표를 그려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해설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하면 에이,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려진 친구도 있고요. 이게 안 그려지는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내용을 치밀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는 다 선생님이 실제로 문제를 풀던 당시의 머릿속으로 떠올렸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는 여기부터 봐야겠네요.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대요. 즉 다르지만 함께 묶여 있다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내용을 정리하면 이랑 기가 묶여서 서로 다르지만 항상 함께 존재하고 이를 이기지묘라고 했죠. 난 여기까지 보고 나서 사실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왜 머리가 아팠냐면 분명히 지금 요단락에서 내용 전개는요. 수양론과 경세론이 바로 수기치인의 방법인데 요 수양론 경세론이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봐서 대체 얘가 왜 수양론과 경세론의 바탕이 되는지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얘들이 수양론과 경세론의 바탕이 되는지를 추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봅시다. 자,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을 주장했습니다. 그럼 또 많은 학생들이 이통기국 막 동그라미하고 막 외우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자말 나온다가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란 기를 설명했는데 아까 내가 기억하는 이는 뭐냐면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지만 어쨌든 함께 모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란 기가 항상 같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떠올랐어요. 일단은 하나의 동일한 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기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자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의 기질이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이통기국론에서 일단 이랑 기가 이렇게 묶이면 하나의 물질이고요. 또 이랑 기가 이렇게 묶이면 또 하나의 물질이에요. 자, 두 물질이 다른 것은 기의 차이일 뿐이지 이는 공유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사람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는 거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자 사람이 갖고 있는 이는 선한 본성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반인들이죠. 탁한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 성인은 선한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떠올렸던 이기론. 자, 기라는 것은요 물리성도 있고 시간 공간성도 있고요. 그리고 변화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지금 탁한 기질을 정화한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자, 기질 변화로 이어진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즉 기라는 것은 변화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탁한 기질을 가진 일반인이 이런 식으로 선한 기질로 바꾸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 봤던 이기론이 어떻게 수양론의 바탕이 되는지가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죠. 수기치인에서 수인을 하기 위해서는 수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선한 본성이고 누구나 공유하는 것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일반인, 어떤 사람은 성인인데 기질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얘를 바꾸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둬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국리,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했대요. 즉 이거는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도식이고 바로 탁한 기질을 어떻게 선한 기질로 바꾸느냐, 이게 바로 거경, 국리, 역행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굉장히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는 설명이죠. 그리고 또 뒤에 봅시다. 자,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선으로 이어진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우리 봤던 내용 중에서 어디로 가요? 수양론이랑 경선이 있었잖아요. 즉 치인의 방법인 경세론으로 넘어간다고 설명해 준 겁니다. 자, 요게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바탕이에요. 중간쯤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유학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것이고 그 방법은 수기치인인데 여기 영향을 받은 율곡은 이상사회를 건설하려고 했고요. 그 방법으로 수기치인을 따진 건 맞는데 수기치인의 방법으로 수양이랑 경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이러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여기서 먼저 수양론 설명을 보니까 아까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이 논리적으로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죠. 그럼 다음 단락을 봅시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 있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습니다. 이는 만원봉사에서 잘 나타나는데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선조가 이런 말을 했어. 나는 아까 이를 어떻게 봤더라? 그렇지. 만물의 법칙이고 원리였고 기는 변화하는 거지. 선조는 제대로 알고 있었네.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자,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재앙으로부터 자, 그럼 이거는 하늘과 땅에서 생기는 모습이니까 변화니까 기겠네요. 그죠? 어쨌든 깨우쳐야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원봉사인데요.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법제다. 이게 기겠네요. 그 다음에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 이게 이겠네요. 그러면 자, 이러면서 법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런 모양인 거죠.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내용만 살짝 바뀐 거예요. 자,
국왕이 추구해야 될, 왕이 혹은 정치인들이 추구해야 될 법이라는 것도 사실은 왕도나 삼강 오륜 같은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고 불변하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기질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 기질을 가진 잘못된 법제가 있고 좋은 기질을 가진 좋은 법제가 있는 건데, 아까 설명도 보면은 기는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 기질을 좋은 법제로 바꾸면 왕도가 제대로 드러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법제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라고 율곡이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한 설명이죠. 계속 보면 곧 일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해야 된다. 그 다음 보시면, 자,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칙은 수교인데요. 여기서 또 학생들은 앞에 내용 이 부분 분리합니다. 왜 분리하느냐? 길거든요. 그리고 쭉쭉 읽어보면 뭐 수교는 어쩌다, 뭐 록은 어쩌다, 뭐 대전 어쩌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왠지 앞에 내용이랑 그렇게 연결고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귀찮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용이 과연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기 때문에 나온지를 계속 고민합니다. 그럼 살펴보면, 자, 어떤 사건이 중요하게 보이면 국왕은 회의를 열고요,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침이 적합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고 이게 수교예요. 그리고 이유 시행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면 다시 다듬어서 록으로 만들고 이름을 붙인 법전에 싣고요. 여기에 수록된 규정 가운데 지속적인 적용을 거쳐서 영구히 시행할 만하다. 그러면 대전이란 법전으로 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죠. 수교는 이런 것이다. 록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에 자, 대전 이런 것인데 나는 여기서 어떤 생각했느냐. 자, 영구시행 판정이라고 했죠. 영구시행 판정이라는 거는요, 안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느냐. 자,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수교에서 계속 검증 과정을 거쳐서 대전이 되잖아. 그럼 이 친구는 왕도고 삼강이고 오륜에 해당하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읽으면서 분명 판단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끝까지 확인해야 돼요. 보시면 성종 때 확정된 경국대전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했어요. 즉 대전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꾸준한 정년을 거쳐 대전을 이룬 규정들은 양법미, 옛 뜻은 항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 그럼 항구히 시행, 아까 말했던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구히 시행한다. 그 다음에 실제로 경국대전은요, 조선왕조 끝날 때까지 기본법전이고 그 다음에 개정이 안 됩니다. 왜요? 얘는 2예요. 왕도고 삼강이고 오륜이고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해서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언이다. 함부로 못 고친다. 자, 그래서 왕도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대전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이 건국대전, 양법미, 조종성언 이런 것이고, 다시 설명하지만 이들은 전부 다 왕도, 삼강, 오륜에 해당하는 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다음 봅시다, 이제. 자, 일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언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를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경국대전을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 자,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한다. 그러면 자, 좋은 기질을 가진 좋은 법제가 아니라 얘는요, 부정적 기질을 가진 나쁜 법제겠네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법령은 고수하면 안 되고 바꿔야 돼요. 법제 개혁이죠. 그 다음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언이 회복된다. 즉 긍정적 기질을 가진 법제로 바꿔야지 이게 세상에 실현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 이거를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 꼰대들이 있었던 거예요. 얘들에 대해서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가 아니라 기다, 바꿀 수 있다라고 정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고 했던 율곡 이기의 노력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율곡 이기는 이상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그것의 방법으로 수기친이라는 게 유학에서 제기가 됐던 건데요. 그 수기친의 방법을 수양론, 경세론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자, 너무 중복된 설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1번. 성악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맞네요. 길게 생각할 게 없죠. 2번. 성악 지뷰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네요. 3번.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제정이 됐었네요. 4번.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다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개정되지 않죠. 자, 이게 보면서 당연히 이상하셔야죠. 왜요? 경국대전은 2잖아요. 왕도고 삼강이고 오륜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정됐다라는 요 말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 변하는 거잖아요. 변하는 거니까 기죠. 근데 모든 것은 이를 공유하죠. 그러니까 1번은 맞는 설명. 그 다음에 2번,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다. 바로 틀렸네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 3번, 자,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다. 왜? 이랑 기는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서 이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수양론이었죠. 그 다음 5번,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일을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기론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관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는데요. 자, 지금 이 기억이 선생님이,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선생님이 지금 지문을 전혀 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 이것만 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이 지금 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풀어봅시다. 자, 수기와 치는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자, 잘못됐네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는 애초에 정화할 필요가 없어요.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이기지면은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다. 그 다음에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이다. 다르면서 그 다음에 함께 있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여긴 뭐예요? 대립적이고 분리라고 했으니까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3번, 수기를 통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수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 즉 성인이 되는 거지. 그게 사회로 따지면 이상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3번. 어렵지 않네요. 4번,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짓는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성인이 기질적 병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일반인이 갖고 있는 거지. 잘못됐네요. 5번,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자, 이 부분은 굳이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아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라고 했죠. 그럼 정말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보기를요, 이거를 읽고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면서 그냥 미리 다 지문 내용 토대로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한 현실. 자, 이러면 알 수 있는 게 플라톤한테의 현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율곡의 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한 이상세계라고 했으면요. 자, 지금 이데아는 율곡이 말하는 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지금 구분한다라는 말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자, 이 친구는요, 얘는 딱 구별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걸 벽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 기는요, 구별돼 있으면서, 그리고 좀 이상하죠? 이렇게 소통도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그 다음에요. 자,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 공간 제약도 없습니다.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서 역시나도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율곡한테 이는 뭐였냐면 얘는 물질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쨌든 실제로 존재해요. 이상세계에. 그 다음에 이상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하고요.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서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또 차이가 하나 발견되는데, 자, 플라톤한테는요, 얘는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소수만 통치자가 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아까 봤지만, 자, 여기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하는데, 그 중에서요, 이거를 그나마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만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곡은 입장이 달라요. 선생님 글씨를 좀 못 씁니다. 얘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왜? 누구나 마음속에 성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읽어보면 1번.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바로 1번이네요. 왜? 플라톤은요, 현실과 이데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근데 율곡의 이는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와 달리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데와도 안 받아요. 똑같았어요. 3번.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완과 달리 수양보다 기억 반대로 되어 있네요. 자, 율곡의 성인은 수양하면 누구나 되는 거예요. 4번.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다. 자, 지금 이 이데아라는 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자,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돌아가 봅시다. 얘는요, 실제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이는 실물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그냥 이상세계에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율곡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요 문제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자, 어디 보다 말았더라. 4번 설명하다 말았죠. 다시. 율곡의 이는요, 물질성이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에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사회는 플라톤의 이상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자, 율곡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플라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선생님이 사실 되게 빠른 속도로 풀었는데요. 사실 나는 1번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에이, 설마 답을 이렇게 쉽게 냈겠어? 그래서 오히려 이게 답이 맞는데 너무 쉽게 나와서 의심스러워서 이 뒤에를 고민하느라 그게 조금 귀찮았었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20번입니다.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술원 실천으로 법제 개혁 주장. 그럼 맞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2번. 이와 기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부강. 우리 아까 지문 봤을 때 선조가 이랑 기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제대로 알고 있었죠? 당연히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당황스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조종성원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서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마지막 단락에.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삼강과 같은 왕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 이 문제 너무 풀기가 귀찮죠. 보기가 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은 다 안 읽을게요. 다 안 읽고요. 자, 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경국대전에 보면은 대목류를 형법으로 적용한다고 했어요. 달을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했죠. 선조 입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는요,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 곤장 100대랑 그 다음에 관리로 임용을 안 한대요. 신하들 입장이에요. 자, 선조도 경국대전의 입장에서, 신하들도 경국대전의 입장에서 지금 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선조도 경국대전이기 때문에 양범미, 즉 조종성원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신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머릿속으로 고민을 해보면 대체 왜 둘 다 양범미를 지키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의 차이가 발생하냐? 그것은 바로 입장과 견해의 차이 때문이죠. 그럼 1번을 보시면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달을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원을 존중하는 거라고 했구나. 그냥 정답 1번이네요. 숙종 생각에는 이거를 해야지 조종성원이거든요. 그죠? 손쉽게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2번,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잘못된 설명이죠. 조종성원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조종성원이 경국대전입니다. 3번,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라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자, 경국대전에서 분명히 얘를 따르라고 했으니까요. 잘못된 설명이죠. 그 다음에 4번.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가 돼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경국대전이에요. 이 친구도 양법미입니다. 다만 입장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뿐이죠. 5번.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가배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다를 적용을 하겠죠. 자, 숙종도 이게 정당하다고 하면 다를 적용해서는 안 되고 나를 적용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랑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자, 지금 걸린 시간이요. 한 7,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자, 20분, 30분 정도를 설명하는 그런 수업이면 실제로는 이 문제를 개인적으로 풀 때 한 5분, 7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이 지문을 처음 봤을 때는 쉽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런 말이 어디 있었더라고 까다롭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겁니다. 지문을 볼 때 고민을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곰곰이 따지고 나면 문제를 풀었을 때 너무 당연하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이 뒤에 나온 해설 강의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텐데 본인들이 여태까지 시험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으려고 했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답을 내려고 문제를 먼저 봤느냐, 혹은 빨리 하려고 지문을 훑어봤느냐, 혹은 특정한 것들만 기억해서 쉽게 풀려고 했느냐. 그럴수록 시간은 부족하고 그럴수록 정답률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